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 주택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택법 두 번째 시간은 크게 사업계획 부분과 주택의 공급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부분입니다. 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이랑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이상, 그리고 그 단독 중에서 한옥이나 공공택지내 일단의 택지 50호 이상을 건설하려는 주택 건설 사업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1호와 2호로 나눠지는데요.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미만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겠습니다. 사망,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만약에 시행하려고 하는 주택단지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부분을 공구로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1공구, 2공구 또는 3공구, 4공구까지 더 나가겠죠. 이렇게 규모가 있을 때에는 그 공구를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 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의 서류를 첨부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항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아니한데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부분은 총사업비와 대지면적 20% 범위 내에서 증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포함이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행 조건의 변경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을 바로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항 또는 3항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고시를 하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외의 승인권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 승인서와 관계사를 서분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부분입니다. 1항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먼저 1호와 2호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1항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이죠. 이럴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6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있을 때 공구를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공구를 진행하는 공구는 1호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들은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건이 있죠. 어떤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은 1년의 범위. 2항 사업 주체가 1항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착공 신고일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3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사유들이 나와 있어요. 1호부터 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사업 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호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2호와 3호, 2호와 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주체에게 사업 정상화 계획이란 사업계획의 이행과 사업비 조달 계획 등을 제출받아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인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통해서 이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20조 임대주택의 건설 부분입니다. 사업 주체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제15조 1항에 따른 호수 이상, 기억나시나요? 단독은 30호, 그 중에서 한옥이나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50호, 그리고 공동 30세대 이상이 되겠죠. 그것들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을 더 준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1항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용적률을 더 받았을 때 그 사업 주체는 더 받은 용적률의 30에서 60% 사이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는 만약에 없었을 때 임대주택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장관이나 시도지사, LH, 지방공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이때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이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수자 지정의 요청이 또 나눠지죠. 누구에게 요청하는지. 결국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데 중간 절차가 있다는 구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 제2항에 따라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은 이 건축비, 이 분한전환 가격의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 토지는 해당 임대주택을 받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5항. 사업 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임대주택이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는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여도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냐?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 이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고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만약에 그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다음 주에 나오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 지구단위 결정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긴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들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되는 예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그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또는 그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이 매도 합의나 또는 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매도 청구가 무엇이냐? 법 제22조입니다. 이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권 확보가 아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해당 대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합니다. 이때 매도 가격은 시가예요, 시가. 그리고 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는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들에 대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를 했을 때에는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에 관하여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공급 부분입니다. 법 제54조이고요. 1항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데 복리시설은 신고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건설하려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에게는 별도로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하여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3항 사업 주체가 1항에 따라서 공급을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라는 것과, 그리고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의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방금 살펴봤던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내용을 입주 예정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이 제출받은 날이 아닌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항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 사업계획 승인이나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에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에는 당초 원래 하기로 했던 마감자재와 최소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8항 사업 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에 그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마찬가지로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언제부터?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 제54조의 주택의 공급 업무 대행 부분입니다. 사업 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삼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택 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러한 업무들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입니다. 대행의 의무사항들이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러한 업무들은 대행을 주어야 하고, 2항에 따라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양 대행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입니다.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공공택지나 또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 이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치는 지역에서 공급을 할 때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는 곳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LH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서 참여를 하고 이때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62조는 사용 검사 후에 매도 청구할 때인데요. 공사를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용 검사 후에 매도 청구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매도 청구 시에는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이 경우에 2년 이내,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소유자들이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랑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 지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 조건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그리고 지역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정권자나 해제권자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장관과 시도지사가 구분이 되는데요. 장관이 해제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해제할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회에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가 아니에요. 반기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검토 결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항, 그리고 이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만약에 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제하거나 이렇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닌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는 해제를 요청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를 하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관만이 할 수 있는데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1호와 2호로 구분이 되고,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와 지정 요건이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만 있는 것들만 살펴보면 이 분양권 전매량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주택 거래량, 미분한 주택 수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과열 지역으로, 그리고 이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 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에 이러한 사항들은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정하였을 때는 공고하고 지자체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이 사항들을 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항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거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7항에서 원래는 없었죠. 투기과열지구만 있던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반기마다 주거정책 심의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해제가 필요할 시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을 구분해서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장관이 지정권자, 해제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이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정 해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4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회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개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주택법 2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영상 시청 뒤에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추가로 좋은 영상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공법 제대로 공부하기, 이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두고 있죠. 그래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